그때 제가 하마터면 소중한 친구를 잃을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온 절친과 식사를 하던 중 계산할 때 그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제 나이가 60을 훌쩍 넘어서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가 생겼습니다. 특히 식사 계산 순간에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내가 낼게라고 말하면서 정작 지갑은 꺼내지 않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다음에 내가 사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후 연락조차 끊는 사람? 아니면 우리 더치페이 할까?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음료수만 마시고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사람.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지난 60년간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직장 동료부터 친구, 가족, 사업 파트너까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식사 계산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더는 시간과 정을 헛되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꿰뚫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운이 깃듭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야, 이번에는 내가 살게. 너 지난번에 샀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 실제로 계산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1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좋은 말뿐이었죠.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꼭 내가 살게. 그런데 놀랍도록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도 늘 지갑을 안 가져옵니다. 아니면 카드가 안 된다고 하거나 현금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정말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오랜 친구 김철수와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와 저는 대학 동기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친구 사이의 밥값이 뭐 대수냐라고 여겼죠. 하지만 점차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내가 한턱 쏘지 그래?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는데 철수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석아, 너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잖아. 나는 월급쟁이라 빠듯해. 그리고 너한테 밥 몇 번 사는 게 뭐가 대수야? 그 순간 철수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30년 우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철수에게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바쁘다며 피했던 일을 떠올리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깨달은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의 순간과 지갑을 열 때 드러난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 나오는 말 중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똑같이 나눠 내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비싼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 둘째, 내가 살게라고 말하고는 화장실에 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 셋째,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살게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는 더 깊은 성격적 결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지만 정작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 같은 60대, 70대는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제 생일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계산할 때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졌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생일이니까 생일인 사람이 쏘는 게 맞지. 모두들 웃었지만 그 말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일인 사람에게 밥을 사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요즘 사업 잘 되잖아. 오늘 한턱 쏘는 거 별거 아니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10명 중 진짜 친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3명의 친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생일인데 왜 내가 내니? 우리가 낼게. 그들이 바로 진짜 친구였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진정한 우정의 깊이는 그날 저녁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특히 밥값을 계산할 때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은 내가 할 테니 너는 팁만 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부분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너는 현금으로 줘.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 미안해.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밥값, 계산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밥값 계산할 때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며 계산하는 사람. 이런 친구들은 내가 낼게 혹은 다음에 내가 내라는 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때로는 한쪽이, 때로는 다른 쪽이 계산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둘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배려하는 사람. 가령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의 친구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하며 실제로 계산해주는 모습은 진정한 배려입니다. 셋째, 밥값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이런 친구들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친구로 우리는 40년 지기입니다. 상철이와 저는 한 번도 밥값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때로는 그가 자연스럽게 계산합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더 자주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죠. 왜냐하면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상철이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종서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아.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다 알고 있었어.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밥값 계산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 작은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제 나이 60이 넘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진정한 인연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밥값 계산할 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항상 핑계를 대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밥값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중요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연락을 끊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값 계산할 때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며 계산하는 사람. 이런 친구들은 내가 낼게 혹은 다음에 내가 내라는 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때로는 한쪽이, 때로는 다른 쪽이 계산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둘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배려하는 사람. 가령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의 친구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하며 실제로 계산해주는 모습은 진정한 배려입니다. 셋째, 밥값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이런 친구들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친구로 우리는 40년 지기입니다. 상철이와 저는 한 번도 밥값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때로는 그가 자연스럽게 계산합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더 자주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죠. 왜냐하면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상철이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종서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아.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다 알고 있었어.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밥값 계산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 작은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제 나이 60이 넘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진정한 인연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밥값 계산할 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항상 핑계를 대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밥값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중요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연락을 끊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값 계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를 2시간 내내 늘어놓다가 헤어질 때 겨우 너는 어떻게 지내? 라고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저 일방적인 청취자일 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동훈이라는 친구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와 만날 때마다 저는 단순히 듣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사업 이야기, 자녀 자랑, 여행 경험 등 항상 자신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어느 날 저는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동훈이에게 말했더니 그래, 얼른 나아야지. 근데 내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라며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술 후 많은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동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수술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항상 부정적인 면을 찾아냅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실패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 경험상 60대 이후의 삶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심장 질환 위험 증가 등 실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57세 때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고, 저는 그때부터 주변 인간관계를 깊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건강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숨기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세금은 얼마나 낼 거야? 축하해. 그렇게 바쁘면 건강은 괜찮아? 좋겠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들 속에는 순수한 축하의 마음이 아니라 비교와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제 사업이 처음 성공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도 있었고, 겉으로만 축하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식사하던 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종석이 요즘 잘 나가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봤자 뭐해. 자식들만 버릇없이 클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친구의 진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제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반복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높고 낮은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저 역시 55세에 큰 사업 실패를 경험했고, 그때 많은 친구들이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거나 만나자고 해도 늘 바쁘다며 피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3년 후 저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늘 늦거나 막바지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러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친구 이규성은 항상 30분에서 1시간씩 늦게 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늦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규성아, 내가 너를 만나려고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내는 거야. 내가 늦으면 그 시간은 그냥 낭비되는 거지.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종서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정한 친구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둘째,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셋째, 서로의 시간과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넷째, 밥값을 계산할 때 자연스럽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는 사람. 다섯째, 솔직하게 조언해 주지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 정민호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종서가,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정은 다시 살릴 수 없어. 우리는 30년 지기 아니냐?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그 도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변 인간관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거리를 두세요. 둘째,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특히 식사, 계산할 때의 태도나 어려운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누구와 함께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넷째,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깊게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여러분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항상 쌍방향이며 여러분이 베푸는 만큼 돌아옵니다. 60이 넘은 제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적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변 인간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식사 계산할 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여러분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어려울 때 사라지는 사람,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대신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인연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제 경험에 비추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과 명예는 결국 사라지지만 진정한 인연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식사 계산할 때 하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더 깊은 인간관계의 본질과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인연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삶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주세요. 어떤 관계를 정리하셨나요? 혹은 식사 계산할 때 어떤 황당한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